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대학원 강좌 센서 및 계측공학의 첫 번째 수업 내용입니다. 사용할 교재는 Theory and Design for Mechanical Measurements, 기계 계측의 설계와 이론. 한국에는 4판이 번역판이 출간되어 있고요. 영문판은 5판까지 출간되어 있습니다. 클램슨 대학의 피그리올라와 비즐리의 공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문을 살펴보면요. 공학 계측의 이론과 관련해서 충분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데 그 목표가 있고요. 교재 내용에는 측정 시스템과 측정 계획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계획과 측정 시스템을 꾸밀 때 통계적인 지식과 불확도 해석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판에서는 특히 기존에 사용되던 용어를 통일을 했는데요. 기존의 정밀오차, Precision Error라는 용어를 무작위오차, Random Error라는 용어로 통일을 시켰고요. 편향오차, Bias Error라고 사용하던 것을 Systematic Error, 계통오차로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측정 이론과 관련한 전반적인 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중에 다룰 내용도 1장부터 5장, 그리고 7장의 앞부분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1장은 측정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측정 신호의 특성, 동적인 특성과 정적인 특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하여 진폭과 주파수에 대한 설명과 이해 해석을 위한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장은 우리가 측정 시스템을 꾸몄을 때 입력에 대해서 측정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수학적인 모델링 방법, 그리고 측정 시스템의 응답 특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무작위 오차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적인 지식, 그리고 확률에서 배웠던 얘기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측정 결과를 회귀 분석의 방법을 이용해서 커브 피팅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계측과 관련하여 우리가 정확도 그리고 불확도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차가 어느 정도 크기까지 나올 수 있는가를 추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장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겠고요. 7장은 이제 디지털 장비, 우리 보통 측정을 할 때는 컴퓨터와 연결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때 샘플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 신호 추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교재의 2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기계 계측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측정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 그리고 측정에 대한 실제적인 예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나 압력, 유량, 변이, 힘, 스트레인 측정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12장은 기계와 전자공학이 결합된 메카트로닉스와 관련한 얘기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나 액추에이터, 컨트롤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응용할 때 측정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서 어떤 장비,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참고로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장입니다. 1장은 제목이 측정 방법의 기본이라고 되어 있죠. 먼저 소개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 시스템이나 측정 과정을 결정한다는 것은 정답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오픈엔디드 설계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개수의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설계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정답, 유니크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해결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2절에 가면 일반적인 측정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알고자 하는 물리적인 변수, 측정 변수에 특정한 값을 부과하는 그런 행동을 측정이라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런 측정 시스템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에 정량화된 값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4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측정하는 센서와 이를 적절한 신호로 변환하는 변환기가 엮여진 단계, 센서 트랜스듀서 스테이지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받아들인 신호를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형태로 신호 처리를 하는 시그널 컨디셔닝 스테이지가 가운데 있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를 출력하는 아웃풋 스테이지가 있겠습니다. 요새는 여기에 제어를 위한 단계로 출력돼서 나가는 신호를 다시 컨트롤 스테이지로 돌려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표량과 비교해서 공정을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피드백 컨트롤 스테이지까지 해서 총 4단계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먼저 각각의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센서와 트랜스듀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고, 그림을 보면 일반적인 유리막대 형태로 된 온도계를 예를 들었습니다. 유리막대는 그 자체로 한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구별해 보면 센서는 말하자면 그 유리막대 온도계 맨 아래에 있는 둥그런 액체가 모이는 그곳을 말하자면 센서로 파악을 할 수 있겠고요. 트랜스듀서는 열을 흡수해서 팽창을 하게 될 때 모세관 구조를 통해서 팽창을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환기로 인식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유리막대에 눈금이 새겨져 있는 부분은 실제로 온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아웃풋 스테이지 출력 단계의 형태로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막대 온도계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몸체에 센서, 트랜스듀서 그리고 출력 단계가 다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시그널 컨디셔닝 단계는 신호 처리 단계는 트랜스듀서에서 나온 신호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 적절한 형태로 조정을 하는 단계이긴데, 일반적으로 적절한 크기의 형태로 증폭하는 앰플리피케이션 단계, 그 다음에 불필요한 신호들을 다 걸러내는 필터링 단계, 그리고 또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트랜스듀서와 출력 단계를 연결해주는 기계적인 형태로 연결할 수도 있겠고, 또는 광학적인 형태로 연결해 줄 수도 있겠고, 아무튼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는 단계를 신호 처리 단계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출력 단계는 측정된 값을 나타내 주거나 아니면 기록하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겠는데요. 계측기에서 출력 신호가 표시되는 그런 readout display 또는 출력하는 장비, 레코딩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다 출력 단계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피드백 컨트롤 스테이지는 예를 들어보면 여기 지금 Household Furnace Thermostat에서 일반적으로 가정용에서 사용되는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 같은 것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실내 온도에 세팅을 해놓고 보일러를 온오프 시켜서 그거를 컨트롤하는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피드백 컨트롤 스테이지의 한 예가 되겠죠. 맨 마지막에 메카트로닉스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장비하고 전기적인 장비와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니면 제어기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다루게 되는 분야를 메카트로닉스 분야로 우리 보통 얘기를 합니다. 3절에는
실험 계획과 관련된 전반적인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차의 연비를 알고 싶다 한 경우에는 실험 계획을 어떻게 잡겠냐면 연비를 파악하기 위한 그 의도에 맞게끔 여러 가지를 설계하고 실험을 수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실험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게끔 실험 계획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실험 계획을 꾸밀 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파악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파라미터 설계 단계입니다. 파라미터 디자인 플랜. 여기서는 실험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이 실험 공정과 관련된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파라미터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파라미터들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를 설계해보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죠. 맨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측정 시스템과 그 다음에 공차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은 뭘로 사용을 하게 될지, 실험 장비는 어떤 거를 쓸지, 실험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들을 공차, 오차의 한계 등을 고려를 해서 선정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측정 시스템으로부터 실험을 해서 얻어지는 측정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설계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리덕션 디자인 플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얻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실험 계획을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변수는 뭐 우리 그 수학 같은 데서도 많이 소개가 되지만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게 독립 변수죠. Independent Variable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게 되는 변수를 종속 변수, Dependent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형태의 변수는 제어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실험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제어를 할 수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변수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extraneous variable, 외부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실험을 할 때는 우리가 특별히 제어를 할 수는 없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결국은 측정된 신호의 잡음과 드리프트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잡음, 노이즈, 그리고 드리프트는 어떤 경향성을 갖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외부 변수들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물의 비등점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의 예를 보였는데요. 크게 세 가지 실험을 했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온도가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끓게 되면 우리 거기를 그 물의 비등점으로 인식을 하게 되겠는데요.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각각 비등점이 달리 나타났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컨트롤 되어 있는데 그때 실험할 때의 실험실의 기압은 우리가 보통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변수가 되죠. 그래서 그 기압에 따라서 비등점이 달리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local barometric pressure, 그 지역의 기압이 결국 외부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실험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들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실험 결과가 혼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게 됩니다. 파라미터, 앞에서 소개했던 파라미터, 일반적으로 파라미터는 관련되는 여러 변수들을 함수적인 관계식으로 묶어놓은 것을 우리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관성 모멘트, 아니면 유체역학에서 유동의 변화를 관장하는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로 레이놀즈 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레이놀즈 수는 뮤분의 로우 VD 해서 점성과 밀도, 유속, 그리고
직경과 같은 크기 이런 것들이 함수적인 관계식으로 엮여서 나타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유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레이논스 넘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파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거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파라미터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컨트롤 파라미터, 제어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험을 할 때는 실험과 관련된 변수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함수식으로 엮은 중요한 파라미터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또 중요한 작업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컨트롤 파라미터, 제어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인 역학이나 열전달 같은 데서 소개가 되고 있는 상사 법칙, similarity 또는 dimensional analysis, 차원 해석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법칙들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우리가 실제로 실험하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파라미터가 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송풍기 같은 팬에서의 그 유동계수, 유량계수, flow coefficient C는 유량과 팬의 회전속도 그리고 팬의 직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식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이즈 앤 인터퍼런스, 잡음과 간섭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둘 다 원하지 않는 형태의 신호가 우리가 측정하는 신호에 섞여 들어올 때 나타나는데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노이즈는 측정 신호에 섞여 들어오는데 무작위하게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형태로 섞여 들어올 때 우리 그거를 노이즈, 잡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잡음이 섞여 들어오면 측정된 데이터가 흩어지는 정도가 더 심해지죠. 데이터 스캐터가 증가가 되고, 이에 비해서 인터퍼런스는 이것도 역시 원하지 않는 형태의 외부 변수에 의해서 섞여 들어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잡음처럼 무작위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경향성을 갖고 신호에 추가되는 형태. 그래서 undesirable deterministic trend, 경향성을 갖고 섞여 들어오는 것을 우리 보통 간섭, interfer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할 때 스피커가 앞쪽에 있으면 마이크에서 들어간 게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고 그게 다시 마이크로 증폭이 되고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소리가 점점 증가하는 형태, 우리 보통 조회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런 험이나 어쿠스틱 피드백 같은 것도 일종의 경향성을 갖고 나타나니까 간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보통 측정을 할 때 우리 주변에는 교류 전원, 60Hz의 교류 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의한 어떤 사인파형의 원하지 않는 간섭 신호 같은 것들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yt는 e 플러스 sin 2πt라는 신호를 측정하고자 할 때 여기에 잡음이나 간섭 신호가 섞였을 때 어떤 신호 형태를 보이는가를 보였습니다. e 플러스 sin 2πt 하면 주파수가 1Hz, 말하자면 주기가 1초에 해당하는 사인파형의 신호고 진폭은 1이고 평균값은 2에 해당하니까 그림에서 보면 시간이 경과할 때 평균값 2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1씩 1에서 3까지 변화하는 사인파형의 신호가 되죠. 그리고 한 사이클을 완성하는데 1초가 걸리죠. 주기가 1초고 밑에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신호 형태는 원래의 신호에 잡음이 섞여 들어간 걸로 우리 파악을 할 수 있겠고요. 위에 잡음이 아니라 신호가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일정한 경향성을 갖고 변화하기 때문에 측정 신호에 간섭 신호가 섞여 들어온 걸로 파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성을 갖고 간섭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신호인지 아니면 원래 신호가 그런 형태인지를 보다 정확한 다른 방법으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런 간섭 신호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불규칙한 형태로 변화하는 잡음 신호 형태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보다 선호합니다. 그래서 실험 계획을 잡을 때도 가능하면 불규칙한 형태의 변화로 나타나게끔 하는 그런 실험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랜더마이제이션 메서드에서 불규칙화 방법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규칙 테스트, 랜덤 테스트를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y라는 변수는 xa, xb와 같은 그런 독립 변수들의 함수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원하지 않는 형태의 외부 변수가 있다면, 지금 여기 있는 y는 f, xa, xb하고 맨 마지막에 zj라고 썼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J라고 쓴 것들은 외부 변수를 나타낼 때는 G라는 변수를 써서 표시를 하고요. XA, XB와 같은 것들은 일종의 독립 변수죠. 그리고 그에 따른 함수 형태로 나타나는 Y는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랜덤 테스트는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독립 변수 값을 순차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불규칙한 순서로 변화를 시켜서 가능하면 외부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실험 방법을 불규칙 테스트, 랜덤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랜덤 테스트는 특히 외부 변수들이 일정하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싶으면 일정한 방법으로 독립 변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섞어서 독립 변수들을 불규칙하게 섞어서 적용하게 되면 외부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선호를 하게 되죠. 네, 예제 1-1은 압력 보정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압력계를 보정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유체를 피스톤으로 움직여서 압력을 가하고 그런 압력을 보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런 압력 보정 시스템에서는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하고, 말하자면 T분의 PV가 일정하다는 그런 전제를 하고 보통 활용을 하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이 압력 보정 시스템에서의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그리고 외부 변수를 한번 파악해 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종속 변수는 압력이 되겠고, 종속 변수는 최적 V와 온도 T의 함수죠. 그러니까 독립 변수는 V와 T가 될 거고, 이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외부 변수를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부 변수 Z1은 방 안의 온도에 따른 그런 어떤 잡음 효과, Z2는 들어오는 전원의 전압 변화에 따른 그런 어떤 잡음 효과, 마지막으로 Z3는 전기 신호에 부과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간섭 효과, 그거를 Z3로 지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가적으로 최적은 다시 피스톤의 변이 X의 함수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외부 변수 역할을 하는 게 온도가 되겠죠. 온도가 만약에 일정하게 제어되지 않고 변화하게 된다면 최적에 원하지 않는 그런 효과를 미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예제 1-2는 그러면 앞에서 봤던 그런 압력 측정 시스템에서 원하지 않는 외부 변수의 간섭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실험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결국 외부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려면 불규칙하게 측정하는 랜덤 테스트 형태로 꾸미는 게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최적을 변화시킬 때 그 변화하는 순서를, 예를 들어서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거를 V1부터 V6라고 놓는다면 그 최적의 변화하는 그런 순서를 랜덤하게 불규칙하게 섞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V2, V5, V1, V4 이런 식으로 연속적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게 변화하는 형태로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된다면 그런 원하지 않는 외부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다음 그 사이버 강좌에서 수업을 하게 될 중복과 반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이버 강좌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